오늘 좀 미팅에 일찍 와가지고 카페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It's Dragon Lake. Today I'll talk about why your color grading sucks. It's Dragon Lake. You got me running wild. You make me feel like ooh. 수요일엔 용호수.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후반 작업에서 어떻게 작업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컬러 그레이딩은 촬영할 당시에 컬러 그레이딩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나와요. 흰색 면은 물감 그냥 아무거나 발라도 되게 잘 쏙쏙 빨아들이죠.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아크릴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크릴에다가 아무리 물감으로 염색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촬영을 할 때 색이 잘 먹도록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로 파일로 촬영을 하면은 조금 더 플렉시빌리티가 올라가긴 하지만은 로 파일로 찍는다고 해도 촬영할 당시에 잘 찍어야 됩니다. 그 프레임 안에 뭐가 들어올지 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거. 인물을 찍을 때는 인물이 제일 중심이고, 사물을 찍을 때는 사물이 제일 중심이겠죠. 강조하고 싶은 게 항상 1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1순위에다가 노출을 맞춰줘야 돼요. 인물을 찍을 때는 사람 피부톤이 50에서 70% 사이의 루미넌스에 걸리게, 흑인은 한 20에서 30%, 백인은 70에서 80% 이런 루미넌스 정도의 피부톤이 걸리게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로우 파일로 찍는다고 해도 그렇게 맞춰주면 좋아요. 후보정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화면에 제일 중심이 되는 녀석에다가 노출 값을 맞춰줘야 됩니다. 로우 포맷의 촬영에서도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특히나 로에 비해서 관용도가 떨어지는 MP4 포맷에서는 노출을 잘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에 비해서 미드톤 부분이 관용도가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미드톤에 오도록 노출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대비인데, 여러분들이 대비하면은 루미넌스 대비만 생각해요. 루미넌스는 이제 밝기라는 건데,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의 대비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 건물 영상 한번 볼게요. 왼쪽에서 빛이 들어와서 왼쪽은 밝고 오른쪽은 어둡습니다. 이 대비가 건물을 입체적으로 돋보이게 해주고 있죠. 만약에 흐린 날이어서 이런 빛 대비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면 컬러 그레이딩 단계에서 공을 들이더라도 입체감을 주기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비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색 대비라는 게 있습니다. 색 대비. 프리미어 프로든 파이널 컷이든 가보면 이렇게 원형 있죠? 이 원이 뭘 나타내냐면은 반대편에 있는 게 색이 대비되는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의 반대편에 있는 색깔들을 이용하면은 색 대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록색은 분홍색과, 노란색은 파란색과, 그리고 오렌지색은 청록색과, 이런 식으로 색 대비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영상에 다른 차원의 깊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찍은 2,000만원짜리 언박싱, 거기서 뒷편을 왜 파란색으로 밝혔을까요? 사람 피부톤에는 오렌지하고 옐로우하고 마젠타하고 이런 게 들어있는데 대부분 옐로우 쪽이에요. 이 옐로우 쪽에다 포커스를 돌려면은 뒤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파란색을 캐스트 해가지고 색 대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색 대비가 저를 더 돋보이게 하고 컬러 그레이딩을 아무거나 막 먹여도 색이 쫙쫙 먹힙니다. 만약에 뒷배경을 노란색으로 비췄다면은 제 얼굴색과 서로 싸우느라고 제가 전혀 부각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컨트롤된 environment, 그러니까 내가 조명을 다 세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그런 컬러 대비를 영상 촬영에서 주기는
힘들어요. 그 촬영 단계에서 주기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빛을 통한 대비인데, 필립 로카 디코샤라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발음 정확하게 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 사진 작가가 굉장히 이런 빛 대비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합니다. 이건 그 포토그래퍼의 작품 중에 하나를 제가 패러디 한 건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아는 친구 과제를 도와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빛 대비를 이용해서 사진에 입체감을 주는 거를 그 작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어떤 용호수 룩이라고 하는 거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친 그런 사진 작가죠. 지금 보세요. 3시 40분인데 이제 해가 좀 짧아져가지고 골든아워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빛이 한 요 정도 방향에서 오는데, 이 빛이 제 얼굴을 때리면서 그림자를 만들면서 입체감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제 얼굴에 빛을 받음으로써 해가지고 뒷 배경하고 저를 분리시켜주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컬러 그레이딩을 개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잘 먹힙니다. 그리고 색 대비를 한층 더 활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피부톤이 한 70%쯤에 걸려 있을 거예요. 제 피부톤 언저리에다가 옐로우톤 강조를 주고, 그리고 뒷 배경이나 좀 이런 곳에 한 루미넌스 30% 이하에다가 파란색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바로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teal and orange 룩이거든요. 청록색하고 오렌지하고 대비가 되니까 빛을 통한 대비, 그리고 컬러를 통한 대비를 주면은 그 영상 속에서 입체감이 살아 숨쉽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은 이렇게 보케를 통해서 뒤쪽을 날려줘도 여러분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들을 다 믹스처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 대비, 색 대비, 보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사용을 해서 인물을 부각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처럼 빛의 대비가 좋은 상황 말고 안 좋은 상황에서 가서 그러면 지금처럼 빛의 대비가 좋은 상황이 아닌 빛의 대비가 안 좋은 곳에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컬러 그레이딩을 똑같이 먹여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늘로 왔어요. 제 얼굴의 루미넌스하고 뒷배경 루미넌스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 빛 대비가 안 일어나니까 영상의 컬러 그레이딩으로 입체감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냥 프리셋적으로 럿 파일을 먹였을 때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컬러 그레이딩이 됩니다. 아까 저기서 찍을 때하고 여기서 찍을 때하고 익스포저 밸류는 둘 다 플러스 2.0으로 똑같아요. 근데 컬러 그레이딩이 훨씬 안 먹죠. 하지만 맑은 날의 그늘, 이건 사실 빛 환경이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빛을 통한 대비 입체감은 주기 힘들지만 색을 추가하는 방식의 색 대비 기법을 통해서 오르가닉하고 시네마틱하게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화사한 과즙상 외모를 가져야 소화할 수 있는 개나리색 니트를 제가 소화해버리는 바람에 오렌지색 추가를 통한 대비 효과를 얻기 수월해서 더욱 멋진 장면이 되었습니다. 방금 찍고 가는데 차 사고가 났어요. 가로수 없었으면 저 들이받았거든요. 와씨, 죽을 뻔. 그래서 사실 제일 촬영하기 쉬운 게 여행 영상입니다. 그냥 밝은 대낮에 유적지나 도시나 이런 거 찍으면은 찍히는 대상이 아름다우니까 멋있고, 그리고 자연광으로 루미넌스 대비를 만들어주니까 컬러도 엄청 잘 먹히고, 그래서 여행 영상이 아마추어가 찍어도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근데 프로가 되려면은 그런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렌지 옷 입었죠? 굉장히 화사한 옷인데 제 얼굴도 화사하기 때문에 어울리죠. 그리고 바지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색 대비를 통한 옷을 입었는데, 원래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2m 조금 안 되는 사람만 이렇게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색 온도도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일전에 찍은 영상들은 전부 다 4300K로 찍었는데 실수로 그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5600K로 바꿔서
태양광에 맞게 찍고 있는데 이렇게 빛의 색온도와 맞는 색온도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후편집상에서 굉장히 색이 잘 먹습니다. 근데 이거는 로 파일로 찍을 때는 조금 해당 사항이 없죠. 로 파일로 찍는 거는 후보정으로 색온도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색심도가 높은 버전으로 촬영을 하면은 색 관용도가 더 올라가요. 그런데 이 10비트로 촬영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4K 촬영입니다. 4K로 촬영을 한 다음에 풀 HD로 줄이게 되면은 노이즈 입자 알갱이가 4배로 줄어들고 어떤 색의 밀도, 픽셀의 밀도가 4배로 늘어나가지고 마치 10비트로 찍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슈머 레벨 카메라 고를 때는 4K로 찍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앞에 영상들을 4300K로 촬영을 비록 했지만은 색 관용도가 이 카메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자, 지금 화이트 밸런스도 안 맞고 제 얼굴을 적절하게 노출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냥 컬러 그레이딩을 럿 같은 걸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먹이게 되면은 굉장히 아마추어 같아지죠.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영상을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쪽에 온 이유는 어디 여기 근처 갔다가 여기서 미팅이 또 생겨서 미팅하러 왔어요. 누구 만나는지는 어떻게 지냈어? 저요? 저 요즘 그냥 노래도 작업하고 그냥 작업만 하고 지내? 학교는 어때? 학교요? 아침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월요일 금요일 공강이라 아, 월금 공강이야? 네. 완전 꼴로 짰네. 대학생. 그리고 여기는 보드 롱보드 여신이라고. 아 그건 아니 그냥 여자 롱보드 타는 여자. 이제 요즘에 길에서 말이 알아보겠네. 딱 길 다니면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 왜? 한 명도 못 알아보는. 왜? 그거 뭐냐, 서브웨이 광고까지 찍었는데 왜? 그거 저 서브에 가도 못 알아봐요.